이 디지털 세계가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어떤 디지털 세계로 뛰어들 때에 전환이라는 게 전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이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길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새로운 통로다. 뭘 만들려면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잘 아는 게 사실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취득하고 처리하고 그걸 잘 활용할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콘텐츠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이 콘텐츠들이 저에게 접근해 오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정보의 옥석을 잘 가리는 숙제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경험을 통한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선별된 디지털 콘텐츠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보가 아닌 소음을 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무작위로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죠. 2017년 경이었는데요. 제가 아주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던 굉장히 큰 자산이 있는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가지고 있던 주식 우량주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이런 주식들인데 그걸 다 팔겠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뜬금없는 전쟁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트럼프가 북한을 때릴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트럼프에 대한 책도 썼고 트럼프에 대한 방송도 제가 꽤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한 트럼프는 전쟁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프로가 트럼프를 몰라서 그래.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갖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2017년 초부터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굉장히 큰 주식 가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분을 만나서 아, 회장님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유튜브를 너무 집착해서 본 거예요. 네,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때 이도 큰일 나겠구나. 계속 트럼프는 전쟁과 아니고 북한을 칠 거고 이런 걸 계속 보셨더니 본인도 그런 확증 편향에 잡히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까? 뭐 전쟁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치고 북한에 누구를 이렇게 자주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편식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반대쪽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라도 조금씩 더 본인 스스로를 노출시켰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그 조언을 드리는 거는 디지털 콘텐츠도 포트폴리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막 고르라는 뜻이 아니고요. 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신뢰가 가지 않거나 조금 정이 덜 가는 그런 컨텐츠들도 같이 좀 섞으셔라. 반반씩 힘드시면 7대3, 8대1라도 좀 섞어주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꼭 드립니다. 큰 실수를 막으셔야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디지털이라는 게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해외로부터의 어떤 정보를 충실하게 주는 그런 채널도 여러분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은 해외에서도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보를 직접 여러분들이 접하는 습성을 기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좀 이렇게 융합하는 건데요. 많은 정보를 디지털로 여러분 갖게 되시면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지인, 여러분들의 친구나 친척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정보의 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고 또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산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조금 더 나가보면 한번 만나셔서 확인하는 절차까지도 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탁월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갖는 디지털 활용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습관화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투자도 굉장히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악종고투 중이죠. 열심히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직장에서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길은 아닌가 보다 싶어서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재테크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 모든 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조언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투자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안 사면 그 주식 영원히 못 살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할까요? 세상의 주식은요. 하늘의 별처럼 많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식들이 저희를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서두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게 정말 크고 견고한 비교적 크고 견고한 시드머니를 먼저 만들기를 권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요.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은 눈사람을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이 다 타고난 연탄재를 이 눈에 굴려서 눈사람을 금방 만듭니다. 이 연탄이 크잖아요. 그래서 쑥쑥 굴리면은 바로 큰 두 개의 눈덩이가 돼서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안에 들은 그 연탄재가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자갈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도 잘 뭉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하루 온종일 걸려도 눈사람을 만들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눈사람을 만드는 이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드머니를 단단하게 크게 만드셔야 됩니다. 단단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또 누가 이렇게 줘서 만드는 건 견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기간을 들여서 절약하고 검약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 주변에 경제적 자유를 일군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였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견고하고 큰 시드머니를 본인 스스로 절약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꼭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권하는 게요. 여러분들의 본진을 지키셔야 됩니다. 요즘에 9시만 되면은 직장에 자리가 많이 빈다 그래요. 이 주문을 넣어 자리를 글쎄요.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재테크로 큰 부자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에 그리고 공부하는 분들은 그 학업에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 직업에 충실하셔야 투자도 잘 풀려나가게 될 겁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특별히 아마 느끼실 건데요. 에이, 옆 사람은 모르겠지. 특히 상사는 모르시겠지. 내가 살짝 하는 거. 표정만 봐도 잘 알죠. 묘하게 직장 상사들은 그런 것만 잘 아는 탤런트를 타고난 분들인가 봐요. 저도 지원을 해보고 임원을 해봤습니다만은 묘하게 표정만 보면 저 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렇게 알게 되고 대부분 정확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본진이 튼실하셔야 재테크도
잘 되실 겁니다. 경제적 자유도 여러분들의 본진이 기여해야 그게 견고한 경제적 자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직장의 선배님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지. 최소한 한 20년은 한 직장을 다녀야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뭐 자의반 타의반 조금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인생의 경로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27살에 처음 증권업계에 들어왔습니다. 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짧지만 영국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또 5년 근무를 하고 미국에 가서 제 개인 사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제가 꼭 한국에 들어와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겨서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금융회사 임원을 또 3년 하고 계열사 사장까지 하면 4년이군요. 4년을 하고 완벽하게 리타이어를 하고 그 이후에 프리랜서 방송인 그리고 학위를 하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이런 삶을 살다가 경제의 신과 함께 3프로TV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 또 진행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제가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사직서를 내고 어떤 방송국의 고정 출연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가족도 그렇고요.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아주 호기 있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6개월, 1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요, 2012년이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 가족도 그렇고 특별히 저와 비슷한 일을 하던 친구들은 이제는 리타이어를 자의반 타의반 아니 어쩌면 타의에 더 의해서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죠. 50대 중후반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는데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꼭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너무 단선적인 삶과 인생의 어떤 스케줄을 강요받았던 어떤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나.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한 우물을 파고 한 직장에서 처음과 끝을 다 해야 된다. 전에는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을 조금 안 좋게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은데 요즘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직장을 동종업계에서 옮기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흔한 일이 됐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직업을 갖는 것도 전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년간을 거의 대부분 금융인으로 살았던 제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색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수트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 사무실에 저희 방송국에 나갈 때도 티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운동화로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금융회사는 정장을 정확하게 갖춰 입고 이 타이를 메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삶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막상 그러니까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겁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의 어찌 보면 고통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이라는 게 전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또 어떤 디지털 세계로 뛰어들 때에 우리 시스템이 또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돕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3프로TV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주위의 도움을 받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어떤 보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비롯한 이 플랫폼 기업들과의 어떤 교섭을 통한 편의의 증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바꾸고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20살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대 중반에 직업을 찾고 그리고 그 직업을 쭉 단선적으로 그게 한 직장이든 몇 개의 직장이든 간에 거의 같은 일을 거의 50대 중반, 60대 초반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생을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분들은 좀 즐기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이런 단선의 개념으로 저희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바라보지 않습니까? 15년 주기로요. 여러분들 성인이 된 이후에 삶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5세 이 정도가 만약에 사회에 나오는 시간이라면 40살까지 15년 그리고 40살부터 15년 55세 제가 딱 그 55세거든요. 그 다음에 15년 70세까지 요즘 이런 농담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10세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70세 혹은 그 이상의 일의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돈이 많으셔서 경제적 자유가 있어서 그냥 돈을 쓰면서 사실 분들로만 있다면 이런 거 필요 없겠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는 그런 직업, 사업이 있으시면 훨씬 노년이 윤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년 주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개척하고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저희가 꼭 만 55세가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쯤 저도 다른 15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한번 계획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여러분들과 이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경제적 자유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경험하고 또 오늘도 일부분 나눴습니다마는 이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길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새로운 통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께도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공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공의 확률을 높여야 되는 선택을 하실 때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이 대안이 아마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의 확률을 여러분께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빨리 디지털라이제이션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이거는 나는 그런 세대가 아닌데 나는 너무 늦었지. 나는 배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디지털 세계가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명확한 명제가 여러분께 와 닿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0대 아재, 아날로그 아재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디지털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도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